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주간 뉴스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이 거창구치소 문제가 그렇습니다. 거창구치소를 이전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주민투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찬반 양측의 대립이 또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다음 달 16일로 확정된 거창구치소 건립 찬반 주민투표. 지난 7월에 열린 거창 법조타운 오자협의체 회의에서의 최종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투표 결과로 일단락되나 했던 구치소 문제는 투표를 한 달여 앞두고 또다시 치열한 찬반 공방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 찬성 측은 구치소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 운동본부를 새롭게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가 구치소 문제 해결의 열쇠 역할은 물론 거창 지역에 공공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투표라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병원을 비롯해 공공산후조리원 유치의 가능성까지 제시했습니다. 공공병원을 직접 적십자병원을 확대해서 공공병원을 짓자는 것이고 도의 공무원들 인력개발원과 그 공공기관의 연수원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 기자회견을 연 교도소 이전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허황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구치소를 대체부지로 이전할 경우 사업 장기화 등의 이유로 거창군의 손실금이 막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내용이며 만약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상당 기간이 필요한 먼 미래의 희망사항을 대체부지 이전 시 발생하는 거창군의 자체 부담금으로 매몰 비용 66억 원, 사업 장기화로 인한 손실분. 거창군은 4일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해 거창구치소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6년째 끌고 있는 거창구치소 문제가 결정되는 주민투표를 한 달여 앞두고 찬반 양측의 여론 확산 노력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창원 북면 신도시의 열악한 교육 환경,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학생 수는 많지만 학교가 부족한 데다 고등학교는 아예 없어 학부모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교육 환경을 개선해달라며 서명까지 받아 도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0세에서 만 18세 이하만 만여 명, 4만 2천 명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아이들인 북면 신도시. 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해 증축에 증축을 거듭하고 중학교는 내년에 개교를 해야 겨우 2곳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아예 없어 학부모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면 지역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경남도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북면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벽밥 먹고 통학버스 타고 고등학교가 최고 중요한 시기인데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밥 먹고 버스 타고 지쳐가지고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조기에 또 고등학교가 들어서야 된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신설은 아예 부적정 결정을 받은 도교육청은 기존 공립고등학교를 북면으로 옮기는 방법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 문제보다 우선 시급한 고등학교 현안을 먼저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면 신도시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를 의제로 선정한 공론화 추진단은 여론조사와 연구 용역,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최종 권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진단의 어떤 의제로 선정이 되어서 선정이 됐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우리 경남교육청의 제대 현안 과제라고 저희 교육청에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공론화 추진의 어떤 그 프로세스에서 지금 어떤 계속 그 과정들을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북면으로 옮겨올 학교에 학부모 6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건물을 새로 짓는데 수백억 원의 사업비까지 예상되는 상황. 북면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경남교육의 최대 현안인 북면의 고등학교 문제는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김해 최대의 축사 밀집지인 한림면은 그동안 돼지 등 가축 분뇨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지역인데요.
최근 김해시에서 한림면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와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증설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한림면 주민 500여 명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처리시설이 증설되면 분뇨 처리량이 하루 210톤 수준에서 480톤으로 2배 넘게 늘어나고 음식물 쓰레기 50톤도 추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김해 축사 50%가 한림에 몰려 있어 가축 악취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가축 분뇨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더해지면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며 증설 반대를 외쳤습니다. 한림 면민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집회에 기자회견까지 반복해도 김해시가 주민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설 증설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 비판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그런 작업을 해놨고 우리가 2년 후 올 6월 26일에 그걸 알았거든요. 김해시에서 벌써 한 3번 정도 우리를 기만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천 봉쇄입니다. 김해시는 이미 예산 30억 원을 확보하고 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백지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분뇨 처리 시설을 증설하면 주민들이 걱정하는 분뇨 악취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음식물 쓰레기 50톤은 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농기부지 같은 데 뭐 액비라든지 퇴비라든지 그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뿌리고 그런 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 물량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혹시가 적응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 음식물 반입 문제는 꼭 약속을 지킬 테니까 주민 간담회도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하겠다. 김해시는 최근 김해시 의원들과 악취 없는 증설을 위해 경기도 안성의 분뇨 처리 우수시설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3,000명 반대 서명을 받고 환경부 상경집회 등을 추진하며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주민과 행정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확장은 오는 2022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추석 성수품 시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 추석 성수품 물가는 어떤지, 또 언제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지 전주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진열된 사과와 배, 각종 나물과 생선까지 모두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성수품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에 벌써부터 전통시장은 추석 성수품 구매를 위해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생선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대로. 원래 저는 어령에서 왔어요. 경남 어령에서 왔어요. 근데 원래 저는 거기는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너무 좋고 인심도 좋고.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이 22만 7천 원, 대형 유통업체가 31만 원 선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0.7%, 2.8% 감소했으며 전통시장이 8만 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 추석으로 배와 쌀의 가격이 상승했지만 무와 배추, 시금치 등 채소류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 더 좋은 게 어딨겠노? 마산어 시장에 한번 쳐다보이소. 물건 좋지, 싸게 주지. 사람 좋지. 얼마나 이 이상 덮을 거 뭐 있습니까? 마산어 시장은 전통시장 명절에 좀 많이 오주세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상품도 시기만 잘 맞춘다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채소류는 3일에서 5일 전, 축산물은 4일에서 6일 전에 구매하는 것이 좋고 과일은 선물 세트 수요가 감소하는 6일에서 8일 전에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또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물건을 구매한다면 명절 성수품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고성군 해안 지역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둔벙, 이른바
물웅덩이를 통해 물 걱정 없이 논농사를 지어왔는데요. 이 둔벙에 대해 고성군이 국가주요 농업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남해안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벼들이 익어가는 고성 거류면의 한 논입니다. 논 주변 곳곳에 조그마한 물웅덩이가 눈에 띕니다. 농민들이 농사에 사용할 물을 저장해 놓기 위해 만들어 놓은 둔벙입니다. 농민들은 가뭄이 들어도 둔벙 덕분에 물 걱정이 없습니다. 덤벙에 물이 차야만 또 덤벙에서 물이 내려가가지고 덤벙에 차여가지고 또 아침에도 퍼고 저녁에도 저녁 때 와서도 퍼고 그래서 여기는 그래야 농사를 짓습니다. 덤벙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고성군은 경남에서 가장 많은 444개의 둔벙이 분포해 있고 이 중 200여 개가 바다와 맞닿은 거류면에 있습니다. 보통 너비 2m에서 5m 정도의 둔벙은 뛰어난 저수 능력 외에도 논 우렁이와 개구리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 활용돼 생태계 보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농민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둔벙의 국가중요 농업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에는 등재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둔벙은 뛰어난 저수 능력과 농촌 환경 자원으로서의 가치, 농업 생태계 생물 다양성 등 가치가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 신청을 통해 고성 지역의 전통 둔벙의 다원적 가치를 보존 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중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 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고성군은 지정 결과를 떠나 농촌 생활 문화를 형성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둔벙을 보존하고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 행렬이 이어지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100명 넘게 벌에 쏘였고 그중 한 명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벌초를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 소방과 경찰 당국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초할 때 주의할 점을 권수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1일 오전 9시 반쯤 경북 영주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4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이날 청도에서도 벌에 쏘인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 경북에선 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벌독 알레르기가 있다면 한 방만 쏘여도 급성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도 벌 여러 마리에 쏘일 경우 중독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우선 산소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벌초 기계에서 전해지는 진동이 땅속에 집을 짓는 대형 말벌들을 건드리게 되면 자극을 받은 벌이 나와서 쏘기 때문입니다. 벌집이 무덤가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벌이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밖에 사냥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벌초를 하시기 전에 무덤가 주변에서 한 10분 정도만 천천히 다니시면서 벌의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 벌집에 이런 구멍이나 벌집 자체가 있는지를 유심히 한 10분 정도만 가만히 보고 계시면은 벌이 분명히 활동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벌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9를 불러서 벌집을 제거를 하시고 벌초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천천히 벌초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벌이 흥분 상태에서 사람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천천히 그 공간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벌에 쏘였다면 재빨리 20-30m 정도 멀리 벗어나야 집단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벌초하다가 길을 잃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1시 반쯤 대구에선 80대 남성이 동생과 벌초하러 갔다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예초기와 낫 등 벌초기계에 손이 베이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사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벌초 시즌을 맞아 안전사고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작을 비롯해 초청작 303편을 공개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 150여 편으로 역대 최대 규모고 영화제 무대도 기존보다 확대됩니다.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고 새 출발을 시작한 부산국제영화제. 올해는 제도약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은 조금은 생소한 카자흐스탄 영화 말도둑질 시간의 길입니다.
가족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말을 팔러 갔다 살해를 당하는 남성. 사별 후 친정으로 돌아가던 중 다른 남자의 도움을 받게 된 부인의 이야기가 담담하게 서술됩니다. 드넓은 중앙아시아 초원이 펼쳐져 카자흐스탄판 서부극을 보는 듯합니다. 폐막작은 임대영 감독의 윤희에게 있다. 모녀가 여행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추억을 쌓아간다는 이야기로 배우 김희애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두 작품의 감독 모두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출신인데다 작품들도 부산국제영화제를 거쳐갔습니다. 아시아 수작의 발굴과 제작 지원, 상영 모두를 아우르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번 개폐막작 선정이 의미를 가집니다. 수작의 어떤 지원, 제작 체계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완벽하게 완성이 돼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는 85개 국가 303편의 영화가 초청됐습니다. 영화제를 통해 최초 공개되는 작품은 150여 편으로 지난해보다 10편 늘어 역대 최다입니다. 아이콘 섹션이 신설돼 거장 감독들의 신작 19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운대에 집중됐던 영화제 무대는 영화제 발상지인 중구와 부산 진구까지 확대됩니다. 원도심 중구 일원에서는 중단됐던 영화제 공식 작품 상영이 부활하고 시민공원에서도 야외 작품 상영이 이뤄집니다. 지난해 시작된 커뮤니티 비프도 올해 더욱 풍성하게 진행됩니다. 다시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오랜 바람이 올해는 이루어지게 됐다고 비프 광장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과 또 영화 팬들로 인해서 활력을 되찾을 거라고 믿습니다. 해운대 수욕장 비프 빌리지는 올해 사라집니다. 태풍과 협찬사들의 불편 때문인데 대신 영화의 전당 광장과 수영강, 도로를 잇는 공간이 새롭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야외 무대 행사가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고 그래서 올해는 영화의 전당 쪽으로 들어와 보고요. 집약을 시키겠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를 넘어 세계 속의 영화제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개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승입니다. 경남 남해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경남도가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23일 전남 여수연안에서 처음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후 거제 지심도 인근 해역에도 유해성 적조생물 유입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양식어장 주변으로 초기 방제 작업과 적조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주장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당시 현직이던 나동현 양산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모 타이어 공장이 양산이 아닌 창녕에 건립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부산과 서울, 경기 등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65개 노선에 대해 운행 횟수를 늘려 운영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상습 정체 구간인 남해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 97개 노선에 대해서는 우회 운행하도록 했으며 시내 농어촌 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택시 부재도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차량 정체 구간 정보는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나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경남 도내 2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기존 연중 주차가 가능한 신마산 시장과 고성시장 등 7곳 외에 15곳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 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 시간과 구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합천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합천구는 추석 당일인 오는 13일 합천 영상테마파크와 청와대 세트장, 대장경 테마파크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다만 추석 당일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지 않으며 추석 연휴 기간 운영 안내는 영상테마파크 관리사무소나 대장경 테마파크 관리사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현재 주차 공간 부족으로 청와대 세트장 인근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되고 있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임시로 차량 출입이 가능합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 인근에 조성된 루지 체험장이 9일 개장합니다. 합천 루지는 인근의 기존 임야를 최대한 유지한 숲속의 루지 코스로 주변 황매산과 합천호, 합천 영상테마파크 등과 인접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루지는 특별한 동력 장치 없이 특수 제작된 카트를 타고 트랙을 달리는 놀이시설로 신장 90cm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반하더라도 탑승이 제한됩니다. 루지 체험장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합천 국보 테마파크 홈페이지나 사무실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해 진례면의 도자기 제조업 공동기반 시설이 오는 2021년 만들어집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1322제곱미터 규모로 공동 전시 판매장과 연구시설, 온라인 쇼핑몰, 스튜디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체 예산 45억 원 중 국비로 24억 원을 지원받으며 지역 도자업체는 판로 지원과 기술개발 지원 사업 참여에 우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61개 도자기 제조업체와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이 있는 김해 진례면은 오는 2024년 분청 도예촌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북극 LNG2 프로젝트에 투입될 쇠빙 LNG 운반선의 기술 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제5회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국영 조선소인 즈베즈다와 쇠빙 LNG 운반선 15척에 대한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설계하는 쇠빙 LNG 운반선은 LNG를 주 원료로 45메가와트급 전력을 생산해 추진하고 영하 52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최대 2.1m 두께의 얼음을 깨며 LNG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전 세계에 발주된 셔틀 탱커 138척 가운데 60척을 수주해 43%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제5차 선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서 거창읍 중심지에 오랜 시간 방치돼 있던 건축물이 행복주택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해당 건축물은 거창 도심부에 위치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발생과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해당 사업의 선정을 위해 지난달 28일과 3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사업 선정의 당위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꼼꼼히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 한 단체의 반대 시위가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바로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집회였습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으로 한 차례 몸살을 앓았던 경남도 의회에 이번에는 어떤 주장과 근거로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를 반대하는 건지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합리적 견해를 보여온 전문가죠. 조재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반대 집회 주장과 근거에 대해 법률적 해석을 도와줄 문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반대 집회 당일 팩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집회가 있었던 게 본회의 첫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경남도 의회는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으로 좀 몸살을 꽤 앓아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 개정안 때문에 또 조금 말썽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때 학생인권 조례안을 반대했던 그 단체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회원들이 28일 도의 앞으로 몰려들어가지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와 또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바로 이날은 경남도 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또 회의 날이어가지고 좀 더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단체에 대한 정보는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고 조례안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이번 개정안은 이제 지난 13일 황재은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12명의 의원이 그 개정안에 대해서 공동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3일 날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보통 입법 예고가 되고 나면 한 일주일 가량 도민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을 하는데 네. 좀 참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반대 의견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마다 내놓는 숫자 조금씩 다른데 뭐 작게는 150에서 많게는 한 240 정도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왜 참 이례적이냐면 보통 이런 이제 입법 예고가 되고 난 다음에 도민 의견을 이제 수렴할 때 예. 많게는 뭐 한두 건 정도밖에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네. 굉장히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다음에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개정안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일부 단어와 작구가 이제 좀 수정이 된 부분이 있고 네. 그 개정안이 기존 조례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좀 더 이제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 기존 이제 조례안은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 정도만 이제 딱 국한되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그 놓은 그 개정안을 보면 그 기본 계획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 시행에 관한 뭐 시행 계획, 이행 계획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시행 계획이 과연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심의에 관한 조항이 이번 이제 개정안에 신설되어 가지고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개정안의 필요성이 어떻게 하다 대두된 겁니까? 황재은 의원이 이제 지난 6월 말 경남도 자치행정과에 그 경남 인권 실태 조사를 하고 싶다, 3년치 정도 좀 그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황재은 의원이 왜 이러한 그 요청을 했냐면 최근에 이제 언론에도 자주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주 노동자라든지 또 그 이주 여성들이 폭력을 비롯해 가지고 그 굉장히 인권의 침해를 많이 받는 그런 그 사항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조사해 보고 싶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조사해야만이 지금 그 사각지대에 놓인 그 이주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그 이주 여성들의 그 인권 실태를 좀 조사해야만 이게 개선이 되니까 이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온 거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예산도 확보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그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황재은 의원이 담당자에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 경남 인권 보장 조례안에는 연도별 시행 계획과 관련된 그러한 그 내용이 담지 않고 있다. 포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까지도 반영을 못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바른 좀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기존 조례 내용을 수정하는 개정하는 그런 작업을 펼친 것 같고, 이 도민이나 그다음에 시민의 인권 보장에 대해서는
그 경남만이 이 조례 재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이 조례 재정을 다 갖고 있고 또 일부 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또 뭐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번 반대 집회를 한 단체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앞서 짚어주셨지만 이번에 처음 보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을 반대한 단체가 다시 또 이름 바꿔서 모인 건데요. 학생 인권 조례안을 반대할 당시에는 나쁜 학생 인권 조례 반대 경남 도민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또 다시 이름을 바꿔가지고 바른가치 수호 경남 도민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제 줄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이 든 현수막에는 세금으로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배를 불리는 뭐 거짓 인권센터 결사 반대라든지 경남 거짓 인권 보정 조례 개정안 결사 반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걸 봐서는 이전 학생 인권 조례안과 뭐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실제로 이번 개정안 철회 요구를 하는 내용이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에서 반기를 들었던 그 내용과 좀 겹친다면서요? 일단 이제 개정 반대에 관한 그 도민 요구가 많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도의회 입법 담당관이 이제 반대측 시민단체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반대측 시민단체가 앞서 변호사님이 거론한 바른가치 수호 경남 도민연합회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주장이 뭐냐면 일단 이제 인권 보호는 국가 사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또는 지방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지방에게 이 일을 위임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위임에 근거하는 그러한 법률도 없는데 지방이 굳이 나서서 왜 이 일을 계속해서 담당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지금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고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학생 인권 조례안이 폐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안이 경남도 인권 보장 조례안과 동일하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안이 폐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남도 인권 보장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도민들의 어떠한 그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분들이 이제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 변호사님이 앞서 언급을 했는데 계속해서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종교 문제, 이슬람 난민이 유입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런 의견을 내세우면서 지금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주장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그 반대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개정안 반대 의견은 뭐 이게 종교 문제인가 인권적인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앞서 짚어주신 부분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의견 중에는 인권 보호는 국가 사무이므로 지자체 조례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말로 인권 보호는 지자체 조례 없이 법률만으로 모든 방어 체계가 가능하도록 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우선은 그 인권이라는 용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권이라고 해서 정말 법률로 지금 현재 법 체계가 무관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인권이라는 게 어디 별나라에서 뚝 떨어진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 인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또 그의 아래 하부 법령에서 이미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인권이라는 단어를 안 쓸 뿐이지만 국민의 권리 의무 같은 걸로. 즉 국내의 많은 법률과 시행령에 이미 인권에 대한 규정 많이 설치 규정이 있고 전제해 왔었고요. 다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국내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모두 규율하고 총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또 조직을 만들었었고요. 오랫동안 사실 거의 20년 동안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인권사무소도 2005년 부산 광주를 시작해 가지고 2007년 대구, 14년 대전 그리고 2017년 강원 인권사무소까지 개청이 되었고요. 올해는 이제 그 광주 사무소 지주 출장 사무소까지 개청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이주 노동자 우리 현재 이주 노동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기고 있고 다문화 가정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든지 대한 인권 실태라든가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다 보니까 뭐 기관 내에서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 접근인 것 같고요.
근데 세상에 빈틈없이 완벽하고 충분한 제도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이상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현실적인 필요와 그 현실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여러 명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완벽하게 다 해준다면 뭐 사실 지방에서 할 건 없잖아요. 하지만 네. 이제 말했듯이 중앙 정부에서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 부족한 부분은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위임법을 벗어난다, 위임이 없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국가가 국민에서는 불이익한 처분할 때만 위임법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지 어떤 네. 유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걸 뭐 그 바운더리를 넓혀줌에 있어서는 뭐 이임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뭐 그런 건 조금 법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그 조례로서 이런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 자체로는 법률적으로 특히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예, 지방에서 조례 같은 것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재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법적인 측면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 인권을 논하는데 국가와 지방을 꼭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보수와 진보 이념적 잣대로 이걸 또 접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야만이 사업 예산을 확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권 실태 조사를 못하면 여기와 관련된 그런 개선안을 내놓기가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게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일단은 조례 제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언론에서 우리가 지금 자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 노동자들, 이주 여성들의 어떤 그 인권 침해가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소재를 가지고 등장한 영화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번 못 살았던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 저발전 시절에 외국에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국민들도 유색 인종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또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좀 멸시도 당하고 억울함을 많이 가졌던 게 사실인데 그다음 최근에 또 이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 이 동양인을 비하하는 그러한 그 반인권적 행위가 한 번씩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역지사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안은 그 여야 어느 누구도 반대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잘 마무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안 철회 가능성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학생인권 조례 자동 폐기와 연관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학생인권 조례안 폐기는 박종훈 교육감의 정치적 노력 부족도 어느 정도 원인이라고 좀 꼽히기도 했었는데 이번 인권조례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여야가 지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자동 폐기와는 분위기가 좀 다를 거란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도민 의견 수렴에서 처음에는 항의성 문자를 비롯해가지고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신종론이 대두된 것은 사실인데, 근데 지금 이제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법안 발의 주체가 도교육감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의회에서 지금 법안을 발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법안을 발의한다는 자체가 도의회 그 의원들이 어느 정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발의를 주도한 항전 의원이 다가오는 10월 10일 날 뭐 개정안을 재상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명을 하고 있고 30여 명의 이상의 의원으로부터 벌써 동의를 받아놨다 이렇게 자신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반대보다는 찬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잘 진행되지 않을까,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무엇이냐면 정치는 결국 이제 표를 묻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그 도내 교인들이 상당수 많으니까 만일 이것을 의식을 하게 된다면 자칫 그 철회될 가능성의 여지도 조금은 남아 있다 이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반대 단체는 학생인권 조례 폐기를 이끈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반대 집회나 뜻을 굽히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건 뭐 당연하고요. 뭐 그걸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그들의 인권이고 뭐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인권이기 때문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후에 다수결에 입각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사회 구조 시스템이거든요. 듣기 싫다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뭐 또 하나 인권 침해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우선 경남도 의회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그들을 열심히 설득하는 게 우선 1차적인 거고요. 그래도 설득이 안 되면 뭐 다수결로 강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학생인권 조례안의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극렬한 대립이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재현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인권 그 보장 조례안이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마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이 또다시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년 4월까지는 총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이렇게 부상될 가능성은 좀 적은 게 현실인데, 그런데 이제 내년에 총선이 끝나고 9월 되면 이제 또 그 하반기 원 구성이 또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문제가 또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경남 학생 인권 조례 그 안 재시발이 이번에 그 경남 인권 보장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그 찬반 세력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아마 그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시민단체하고 또 교회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시민단체 간에 그 충돌은 재현될 가능성이 꽤 높다. 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미 학생인권 조례안 제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정치권도 또 시민사회도 예방주사를 맞은 격인데 어떻게 이번 상황을 지자체에서 좀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조례 개정안을 반대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구나라는 부분을 경남도나 경남의회에서 우선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너희 주장은 잘못되었어, 나빠, 틀려 이런 식으로 말하기 전에 우선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만약 설득이 안 되었을 시에 다수결을 강행함에 있어 정치적인 명분도 생기기 마련이고요.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번 조례안은 경남도 의회가 발의한 만큼 경남도보다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공론화 장애든 어떤 것이든 간에 조례 개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그 단체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들어보는 자리를 가지는 게 우선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된 충돌이 일어난다면 학생인권 조례 제정 때처럼 공론화를 위한 시도를 경남도 의회나 경남도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도를 할 가능성은 있는데 아마 이게 공론화를 거친다고 해가지고 쉽게 일이 진행될 가능성은 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최대한 그 반대측 입장을 가진 분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만일 그렇게 안 될 경우 그 투표로 가는 게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찬반 의견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도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 인권 문제를 종교와 결부를 좀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종교의 자유는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어떤 종교를 가져도 무방한데, 그래서 이러한 그 인권 문제를 가지고 자꾸 종교와 결부를 지어버리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한 또 이 인권 문제는 국가와 지방,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 이런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지금 생각할 필요성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인권 문제는 사회의 소수자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인권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발전되고, 그 다음에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더욱더 치유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강조하지만은 사회 소수자 중심으로 한 번쯤 그 인권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변호사님께서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 사태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포머티브 액션을 해가지고 그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국가 일정 부분 우대 조치를 하는 게 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도 어떻게 보면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 들에게는 일종의 우리에게 페널티를 주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그러니까 그동안 누렸던 거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 살던 일반 주민들이 외국인 노동자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어떤 게 뺏긴다라는 어떤 위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너무 급진적으로 접근하는 건 오히려 사회를 전체를 경직화시킬 수도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반대측 의견도 들어보고 나서 서로 합리적인 방안을 하는 게 사회 전체로 건강해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사회 소수자 시각에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적 논쟁은 건강한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찬반 논쟁 역시 사회 발전을 위한 건강한 과정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